네, 안녕하세요. 네, 강인구입니다. 박수 한번 이렇게 쳐주는 게 또 환기가 좀 될 수 있으니까요. 그죠? 네. 자, 제가 이제 수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수학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현재 수학 공부의 문제점을 제가 2월부터 이제 여기 와서 매번 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2월 달에. 이제 문제만 계속 풀고, 수학에 하루에 7시간, 8시간 소비하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육모 보면 육모 망할 거다. 근데 이제 수학에 공부 많이 투자해서 딴 건 다 안 돼 있고 그냥 3333 나오고 이제 어떡하지 발 동동 구르다가 재수하는 것 그게 현역의 모습이다.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구현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가 실제로 그렇게 그냥 문제만 푼다고 경험한다고 자기 게 되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상식적이에요. 저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언가를 배울 때 많이 하기만 하면서 배우는 건 수학밖에 없어요. 수능 수학. 그러니까 그만큼 수능 수학이 어떻게 보면은 학습적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약간 미개하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자꾸 미개하게 공부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국탐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국탐에 시간 투자를 못하고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국어 탐구는 내년에 하나요?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정작 지금 수학은 또 성적이 안 나와. 그럼 또 수학도 해야 돼. 그럼 이제 하루를 48시간을 쓸 수가 없는데 이게 입시에서 제대로 결과를 낼래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이 뭐냐면 수학의 시간을 줄여야 돼요. 수학을 하루에 7시간, 8시간 공부하면서 좋은 대학 갈 수는 없어요. 수학이 왜냐면 지금 교육과정에서 가장 쉽고 금방 성적이 오를 수 있고 가장 만만한 과목이기 때문이에요. 제일 어려운 건 국어죠. 물론 쉽게 나오면은 뭐 쉽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국어 4등급인 애들, 3등급인 애들은 만년 3, 4등급이에요. 특히나 시간 투자 못해서 시간 관리 연습 못하면 얘네는 타임어택이 있잖아요. 이 타임어택 있는 과목은 연습하지 않으면은 매번 시간이 모질라요. 언젠가는 시간이 남겠지 하면서 이제 시험 보지만 전 그게 해결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국탐은 많은 연습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수학은 뭘로 극복해야 돼요? 연습이 아니라 사고과정 공부로 극복을 해야 돼요. 수학은 30문제인데 100분이잖아요. 왜 시험 시간이 100분이겠어요? 생각하면서 보라고 100분인 거예요. 탐구는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20문제 30분. 그냥 바로 보자마자 풀어야 돼요. 근데 수학은 시험장에서 논리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과정을 밟아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 공부는 논리적인 생각을 밟아 나갈 수 있게끔 논리적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되는 거고, 국어하고 탐구는 많이 풀면서 훈련해야 되는 건데 우리 친구들은 그걸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통짜발이로 다 같이 문제 많이 풀면 되겠지 하고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아니 수학 그렇게 많이 했는데 또 88이야. 또 미적 3개 다 틀렸어. 언제 너 미적 맞을 거냐. 못 맞아요. 그렇게 그냥 연습만 해서는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본인의 재능이 선이 있어요, 분명. 많이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건 본인 재능의 그 선, 딱 거기까지예요. 그걸 넘어서야지 성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무작정 부딪힌다고 ปุ๊ 하고 뚫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죠. 누군가가 잡아 끌어줘야지 그게 뚫리는 거예요. 본인이 연습하고 본인이 생각한다고 해서 우물한 개구리가 그 하늘 바깥에 뭐가 있는지 알까요? 절대 모릅니다. 특히 지금 수능 수학은 강사들도 문제 인식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그 분류 기준 자체를 말해주지 못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시험장 가서 문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정답까지 잘 도달할 수 있을까요? 맨날 문제 인식 못해서 문제가 낯설다 새롭다 이런 말만 달고 살지 않습니까? 도대체 몇 달 동안 수학을 풀었는데 아직도 문제가 낯설어. 부모님들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공부를 개떡같이 했으니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예요. 공부를 제대로 했는데 어떻게 문제인식이 안 돼요? 학생들이 문제인식을 배우지 못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배우지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거에 막 신경 쓰잖아요. 뭐 22번에 지수로그 함수가 나왔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냥 지수로그 함수 나오면은 지수로그 함수에서 할 거 하고 정답 내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보는 기준이 부족하고 문제 인식이 떨어지니까 그냥 번호랑
점수로만 문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번호랑 점수는 출제하는 사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수능 준비하면 시험 잘 볼래야 잘 볼 수 없고, 저도 물론 뭐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지만, 저 이제 주변에도 뭐 사법고시 수석 합격 뭐 이런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 공부가 그렇게 어설프지 않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정말 어설프게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수학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데도 성적이 그대로다. 우리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학은 적은 시간으로 100점에 도달하는 게 포인트예요. 많이 하고 100점 맞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실제로 어떻습니까? 수학을 잘하는 친구조차도 왠지 불안해. 그래서 수학을 못 놓고 국어 탐구 공부 안 하고, 수학을 못해. 못하니까 수학만 하고, 이게 지금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 수학 공부의 문제점 3가지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고, 이런 문제점 어떻게 이제 극복할 건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문제 인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육모를 보고 확실히 느꼈어요. 왜냐면 이번 육모 작년 수능 변형, 심지어 작년 수능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겠죠, 그죠? 그리고 예비 시행 문제랑 많이 비슷하게, 최대한 최근 문제랑 많이 비슷하게 많이 출제가 됐어요. 실제로 15번도 작년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22번이랑 사실상 똑같거든요. 정답 개형 보면 정답 개형이 4차에서 3차로 바뀐 거지 똑같아요. 더 쉬워졌어요. 너프 먹어서. 근데도 학생들이 똑같은 줄도 몰라요. 심지어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미적분 28번, 그것도 재작년 6월 모의고사 28번이랑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이거거든요. 뭐 똑같이 생겼어요. 실제로 생김새가 똑같다고 같은 문제는 아니에요. 수능 수학은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냥 겉모습만 가지고 인식하면 안 되는데 실제 같은 문제예요. 의도가 똑같고 풀이가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근데 몰라요. 그 똑같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학생들이 시험장 갔을 때 본인이 분명히 풀어봤을 문제인데, 풀어봤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똑같다고 모르는 거예요. 왜? 그냥 머릿속에 슬쩍 집어넣었다가 흘려보냈으니까. 제가 우리 미탐 다니는 친구들 한번 흉 좀 한번 볼게요. 제 수업 듣는 애들 그래도 1등급 성적 받고 들어오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테스트를 봤어요. 네, 테스트가 어려워요. 6개 이제 좀 고난도 문제 미니 테스트를 봤는데, 이제 재수생, 제 원래 인강됐던 친구들 평균이 그래도 걔네들은 5, 6개는 돼요. 걔네는 잘하니까. 근데 이제 현역 친구들 1개, 2개 맞아요. 그러니까 현역이니까 전 이해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 2개 맞았어. 그럼 제가 수업 때 당연히 그 1, 2개 맞은 애들을 위해서 다 해설해 줬겠죠. 모든 문제를 정말 열심히 설명하고 다음 주에 그 문제 똑같이 시험 봤어요. 재수생들은 틀렸던 거 맞춰요. 현역들은 틀린 거 또 틀려요. 또 못 풀어요. 분명히 설명 들을 때 하고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집구석 가가지고 단 한 번도 복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흘러간 거죠. 그냥 경험만 한 번 하고 한 번 들은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30만 원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냥 그렇게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리면서 그렇게 지금 자기는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공부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도 틀린다는 거 평가원도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5년 전 기출 변형이면은 제가 학생들이 모르는 거 인정해요. 그럴 수 있죠. 5, 6년 전에 모를 수 있어. 근데 불과 작년 모의고사잖아요. 재작년 모의고사잖아요. 그럼 평가원 모의고사인데 당연히 잘 챙겨가야 되는데, 근데 그건 마저도 틀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수험생의 99%는 된다는 거죠. 99%.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 수학교육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그냥 이런 거를 딸딸딸 외우면 될까요? 그런 건 아니죠. 저희가 공부한다는 건 쉽게 생각하면 머릿속에 도서관을 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가 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책을 그냥 막 쑤셔넣어요. 뭘 집어넣는지도 몰라. 그냥 막 집어넣어요. 그럼 거기에 3만 권, 4만 권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도서관 의미 있게 작동할 수 있나요? 일단 꺼내 쓰지도 뭐가 들었는지도 몰라. 근데 어떻게 꺼냈어요? 그냥 돈만 쓴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 머리가 딱 그래요.
그냥 뭐 한 건 많아. 근데 정확히 너 뭐 알아? 라고 물어보면은 아무 대답도 못해요. 우리 부모님도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분 이제 얼굴 봤을 때 너 삼각형 선분의 길이 어떻게 구할 거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삼각형 선분의 길이 초딩 때부터 구해요. 아니, 유딩 때부터 구하잖아요. 십몇 년 동안 그걸 풀었는데 어떻게 풀 거야? 라고 물어보면 말 한마디 못해요.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진짜 아는 거 아닐까요? 제가 만약에 강의하는데 삼각함수 활용, 그냥 느낌적으로 풀자 하고 가르치면 아무도 안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멋있게 얘기해요. 너가 구하고 싶은 길이각이 있으면은 그 길이각이 포함된 삼각형을 발견하는 게 첫 번째. 근데 그건 도착 지점이니까 시작 지점 발견하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시작에서 도착으로 정보를 넘길 때 길이각으로 넘기니까 길이각 문자 설정이 필요한데 길이각 문자 설정은 이렇게 한다. 저는 메커니즘 자체를 완벽하게 언어적으로 구현화해서 전달할 수 있어요. 왜? 논리가 완벽하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런 논리에 의존해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아무거나 막 집어넣은 도서관 거기에서 이제 허우적거려요. 그러다가 얻어 걸려서 알면 기분 좋아해. 그리고 몰라서 틀리면 기분 나빠해. 그게 공부예요? 저는 그걸 공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 여름방학이잖아요. 이 여름방학 마지막 라스트 찬스거든요. 뭐 하셔야 되냐면 도서관 져야 돼요. 지금 여름방학에 문제 푸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름방학 끝나고 풀어도 돼.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태까지 문제 많이 풀었잖아요. 뭘 계속 풀어? 문제를 풀 거면 쉬운 거 푸세요. 쉬운 걸 반복적으로 연습한다. 어려운 건 고반복한다. 이게 시험의 기본이에요. 저는 회계사 휴학 안 하고 합격하고 디트 3개월 준비해서 남들 1년 반 준비하는 것보다 잘 봤거든요. 전국 80등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공부 시험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디트 시험 서포카가 80%예요. 다들 머리 좋을 거 아니에요. 제가 유독 머리가 좋았진 않겠죠.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남들보다 시험을 잘 봤던 건 메커니즘 자체가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메커니즘?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죠.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과정으로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쾌하게 다 서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험 그대로 준비해 옮겨주면서 결과를 내는 거거든요. 지금 여름에 하셔야 되는 건 뭐다? 도서관 짓기다. 그럼 도서관을 짓는다는 건 뭐가 제일 먼저 실천이 돼야 될까요? 도서관 지을 때 우리 도서관 뭐부터 만들어요? 분류 기준부터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문제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지수로그 함수면 다 지수로그 함수인 줄 알아요. 지수로그 함수 문제가 정말 다양해요. 그래프 추론도 있고 확정값 구하기도 있고 기길럽 대입접점 연결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어요. 그걸 딱딱딱딱 나눠서 머릿속에 인지해야 돼요. 그런 세분화, 그 세분화가 곧 통합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기준을 나누지 않고 통합해요? 통합에 도달하려면 일단 기준을 나눠서 세분화하고 그 세분화를 기반으로 공통점을 찾아서 통합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단 도서관 책 들어가는 거 알아요. 책이라는 공통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을 만드는 게 첫 번째. 그래서 가장 큰 거, 뭐 문학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자, 문학. 그 다음에 비문학. 그 다음에 문학에는 뭐뭐뭐, 비문학에 뭐뭐뭐. 그 다음에 뭐 시가 들어가 있으면 시에는 또 고전, 현대 뭐 이렇게 해서 뭐뭐뭐, 뭐 소설엔 뭐뭐뭐. 이렇게 일단은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죠. 그래야지 문제를 봤을 때 인식이 되고 이거는 이 문제니까 이렇게 풀면 되라고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친구도 이게 갖춰져 있을까요? 하나도 안 갖춰져 있다니까요. 그냥 4점짜리 문제, 그냥 수열 문제, 지수로그 함수 문제, 도형 문제 딱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설프게 인식하니까 어때요? 흐리멍텅하겠죠. 흐리멍텅하니까 어때요? 시험장 가서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요거부터 만드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에 뭘 더해주는 게 되게 중요할까요? 저희가 분류를 만들었어요. 뭐 C라는 분류를 만들었다 합시다. 근데 그렇게 분류 만들면은 사람들이 바로 C가 뭐지? 라고 바로 알 수 있을까요? 뭐 우문으로 표현되어 있고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말해줘도 예시가 없으면 이해 못해요. 예를 넣어줘야 돼. 이쁜 예시. 이 C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예시들을 딱딱딱 넣어서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이런 게 C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딱딱딱 예시 좋은 거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게 소설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거 왜 인지 못했게요? 자, 이 문제는 항등식이에요. 자, 항등식은 대입해서 값만 구하는 거, 항등식은 함수로 해석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함수는 항등식, 항등식은 함수. 이렇게 대전환을 이뤄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대전환의 예시로서 이런 기출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어떻게 해법을 가져가느냐? 아, 이 친구를 함수로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함수의 성질에 집중할 거고 좌변과 우변이 같은 함수니까 그 성질의 공유로서 몰랐던 정보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함수의 이제 뭐 성질 해봤자 근극점, 변곡점, 접점이잖아요. 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 무엇을 공유하는지 발견하는 게 첫 번째. 그 발견으로 식을 만들어서 원하는 값을 구하는 게 두 번째.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배우고 예시를 넣어서 머리에 집어넣으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같은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똑같이 풀면 되는구나 하고 맞는 거죠. 그걸 저희가 공부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뭐 모의고사 200개 풀면은 성적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이제 재수생 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계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1일 1심무 하면서 고정 100점에 도달하고 싶다. 1일 1심무 하면 고정 100점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가 아닌 수단만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100점이 안 돼요. 모의고사를 푼다? 그건 수단이죠. 왜 푸냐? 무엇을 위해 푸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풀어요. 그럼 풀고 나서 뭘 얻어갈 거예요? 당연히 얻어가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런 수업, 그런 공부, 그건 공부가 아니다. 공부라는 건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기준이 단단하면 이제 문제 하나를 봤을 때 그 문제가 저장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저장된 문제는 진짜 실력이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2,000개, 3,000개 푸는 것보다 이렇게 20개, 30개를 알맞게 집어넣는 게 훨씬 더 실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는 거지 그냥 무작정 한다고 올라가냐? 저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게 합리적이죠? 근데 합리적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저한테 수업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다수를 쫓기 때문이죠. 다수가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웃긴 게 실제로 조사 결과가 있어요. 풀로 재수한 수험생이 1년 동안 공부해서 3등급에서 1등급 되는 비율이 7%예요. 7%. 거의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다수를 따라가니까 실패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인생의 다수는 실패예요. 그 다수를 따라가니까 수험생들 계속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여기에 도대체 얼마의 돈을 쏟아부을 거예요. 저는 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돈을 쓰는 거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공부하고 문제 한 3달 풀면 6개월이면 90점 나와요. 미적분 기준으로. 그럼 100분이 99 나오잖아요. 뭐 100점 맞고 싶으면 좀 더 수학 공부하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여기다가 계속 학원 막 2개 보내면 학원 보내면 대학 가는 줄 알아. 정말 그럼 얼마나 편해요. 그죠?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수능은 생각하는 시험이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생각이 그대로인데 내신 대비하던 그 생각 그대로인데 그냥 문제만 풀다 보면 내신은 되죠. 왜? 내신은 어쨌든 선생님들이 문제집을 좀 한정지어서 출제하니까 그거 많이 풀면 얻어 걸려요. 얻어 걸리면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신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겠죠. 근데 수능이잖아요. 수능은 논리고 논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많이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제 사교육 이제 그만 돈 쓰세요. 돈 쓰시고 제대로 공부하는 거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공부법 특강 한번 할 거거든요. 그때 자녀들이 와야 돼요. 자녀들 한번 보내주시면 아 이게 공부구나. 내가 하는 건 공부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될 거고 그걸 알면 학생들이 뭐 제 수업을 듣든 말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알아서 잘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강윤구가 완벽하게 가이드 해준다면 훨씬 더 잘 잡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때 요거 이제 만들어 줄 거거든요. 도서관 만들기. 이게 여름방학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름방학의 핵심 주제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주제는 문제를 같이 병행하면서 진행하면 학생들이 이런 문제들로 수능이 나오는 거구나라고 알게 되고 막판에 한 두어 달 정도만 실전 연습해도 모의고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수능 수학은 풀 줄 알면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절대 모자랄 리가 없는 과목이에요. 실제로 이번 육모 수학 좀만 잘하면은 공통 22번 빼고 다 푸는데 솔직히 몇 분이나 걸렸겠어요. 결국에 22번, 28번, 29번, 30번 4개 때문에 시간 가는 건데 그 4개도 풀 줄 몰라서 시간이 많이 가는 거지. 풀 줄만 알면은 제가 봤을 때 65분, 70분 안으로 무조건 다 풀 수 있거든요. 모의고사는 국탐에 쏟아 부으시고 수학은 여기에 많이 이제 기준을 단단하게 그리고 예시를 알맞게 그렇게 넣는 거에 집중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어떨까요? 밸런스가 맞아요. 그럼 국탐 열심히 연습하고 수학은 알맞게 공부하고 그러면서 정시 결과 낼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수학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할 테고 저희 토요일에 이제 정규 수업 진행하니까 한번 참고 관심 있으시면 일단 공특부터 한번 안내 문자 나가면은 보내주세요. 그 공특은 성인 시험 준비하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봐요. 좀 공부에 대해 수학 몇 시간 해라 그런 허접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메커니즘 자체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수업이고 정말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수업이거든요. 그 시험에 대한 노하우 그건 일반적인 학원 강사들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잘 듣고 여름 알차게 보내면 정말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